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여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것은 왜 나온 거냐? 개별 규제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개별 규제. 그럼 건축법이 왜 강조된 거냐를 보면 건축법 자체가 강조하는 게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걸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1차적으로 일반적 건축행위 자체를 건축 자체를 갖다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랬어요? 금지 해제를 갖다 우리가 허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것처럼 개별 규제 여기에 따른 이거에 의해서 나타난 개별 규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규제를 배우는 거예요. 건축법이라는 자체가 건축에 대한 개별 규제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있냐? 건물을 지으려면 분명히 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지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것이 대지의 안전, 대지의 기능, 대지의 환경, 미관, 도로의 안전, 도로의 기능 이거에 대해서 나가는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대지라는 건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면 대지의 안전이 있습니다. 첫째, 대지 안전. 대지 안전 같은 거는 우선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가 도로고 여기 A 대지고 B 대지다. 원래 대지는 이쪽이 원칙이죠. 이게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대도 있어요. 그럼 저지대일 때는 여기에 따라 이 같은 배습 같은 이런 장치를 갖다 하면 저지대도 건축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됐고 성토, 절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배수시설 같은 거 갖추면 되겠고 또 하나는 자 여기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갖다 잘라내야 되겠죠. 이걸 절토라 그러지 않습니까? 절토. 그럼 이 절토된 땅을 갖다가 쌓아야 되겠죠. 자 여기는 절토란 말 쓰지만 이쪽은 성토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문제될 거냐면 이 손괴, 소위 문어내림이 문제죠. 이게 문어내림. 그래서 문어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거냐? 여기에다가 옹벽을 쌓는 겁니다. 옹벽. 여기도 역시 옹벽을 쌓아요. 그래서 이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로 하라.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로 하라. 이렇게 강화시켰어요. 지금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재의 경우 옹벽이 3m가 아니라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걸 2m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3m라는 말을 갖다 대신 뭐로 고쳐준다? 2m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고 자 종전엔 3m였지만 지금은 아마도 2m로 나갔다 이렇게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메다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고 자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여기 옹벽을 치게 되면 이 구조물은 지지대 또 배수 물 빠져나가 이거 외에는 돌출돼서는 안 되겠죠. 안전사고 때문에. 자, 그걸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고. 자, 굴착 구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지의 안전하고 대지의 미관. 대지의 안전, 대지의 미관. 그런데 미관이란 말은 곧 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은 의무화가 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무슨 화가 됐다? 의무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 그러면 조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에 제외되는 것이 있겠죠. 제외되는 거 암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조경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3번에 자 대지에 조경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러면 녹지 지역에 건축한다. 그럼 녹지 지역 자체가 결국 뭐예요? 조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다음 1500제곱미터의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 공장. 공장인데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이란 말이에요. 공장 규모가 그럼 작잖아요. 또 우리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 또 산업단지 공장 에다가 조경해봤자 문제성은 뭐예요? 그 실익이 없죠. 그 다음 연분양이 됐다. 살 일이 없죠. 축사,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조심할 게 8번에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느냐.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인데 물류시설일지라도 이 물류시설일지라도
여러분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좀 환경적으로 차단, 격리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해야 된다. 제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제외하고 도시역 바깥에,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가 정하지만 관광지, 또 종합휴양업,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에 있는 관광시설, 골프장 이런 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다 적용을 할 때 어디다 적용을 하겠습니까? 대지에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은 최대한 자기가 지으려고 하겠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옥상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그 옥상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안전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옥상에 적용을 하면 대지에 3분의 1을 산정해 줍니다. 대지한 것에. 자, 그런데 이 대지해야 될 것을 여기다가 50%를 넘으면 붕괴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50%를 넘을 수가 없고, 만약에 했다면 여기에 3분의 1을 대지에 적용한 거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만 해서 100제곱미터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100제곱미터를 많이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50제곱미터를 위에 하는 거예요. 50제곱미터를. 왜? 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50%를 했다. 그럼 50%의 3분의 2.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되게 보면 이제 뭐라 볼 수 있어요? 30%로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거는 여기 하게 됐으면 한 걸 쳐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나머지 70%를 하게 되면 여기는 100이 아니라 나머지 30제곱미터에 관한 사항만 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를 초과할 수 없고 옥상 부분의 적용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지의 적용을 산정한다. 그럼 여기 50의 3분의 2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쓸 때 30제곱미터 했다면 나머지 70만 하면 나머지 30은 100을 해야 될 걸 30은 안 해도 되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도로란 말 있죠? 여러분들 도로란 말을 잘 하셔야 되겠죠?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건축법상은 반드시 도로가 되려면 뭐가 있느냐? 요게 돼야 된다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보행이 필수란 얘기죠. 보행이 필수. 그래서 보행이 되지 않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할 수가 없다 볼 수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 건축법상 도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행과 그 다음에 이제 뭐가냐? 자동차 통행 여부인데 이 자동차가 통행하느냐 안 하는 것은 곧 뭐에 대한 사항이냐? 소유폭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소유폭. 그래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면 소유폭이 4m 이상을 갖다 기점을 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그런데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3m 이상이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눠서 도로뿐만 아니라 예정도로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로를 갖다가 누가 하는 거냐? 이 지정은 도로의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폐지도 합니다. 자,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는 누가 하는 거냐? 허가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여기에 분명히 이해관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해관계는 동의를 얻느냐? 지정할 때는 얻어야 되지만 얻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경, 폐지는 반드시 얻어야 돼요. 필히.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얻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얻고자 하더라도 해외 나갔다가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조례가 정하는 것이다. 그럼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얻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경, 폐지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지만 지정할 때는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소유업이라고 했죠. 소유업은 얼마 기점하죠? 3m 되겠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막다른 도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라는 건 이런 경우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택단지요. 그러면 여기가 주기간도로인데, 자, 더 이상 뻗어나가는 도로가 없어요. 그럼 요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는 거예요. 이 도로는 이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소유폭이 결정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유폭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 길이 자체를 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소유폭이 얼마냐 이렇게 준다면 10m, 35m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0m 미만이면 2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10m 이상 30m 미만이면 3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다음 여기 보면 여기 35m 이상이면 원래 6m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6m 이상. 다만 어떤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4m 이상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다. 그럼 4m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4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말을 쓰느냐면 접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도로다. 그럼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소유폭이 4m 이상을 기점으로 합니다. 4m 이상을. 그럼 여기에 대지가 있다. 그럼 대지는 적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다. 그러면 요걸 갖다 얘기하면 접도 이거는 적어도 2m 이상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m 이상? 2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도 언급됐던 걸 볼 수 있겠죠. 거기 보면 구체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요 소유폭이라는데 이걸 접도관계, 이건 소유폭이고 이건 접도관계잖아요. 그럼 이 접도관계를 갖다가 접도 길이, 접도관계 이거를 강화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완화를 할 수 있어요. 완화. 그 어떤 경우냐? 여기에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중에 요 중간에 공원이나 광장이 있어요. 근데 공원 광장에 건축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언제든 통행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2m를 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강화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연면적 합계. 왜 연면적 합계라면 이 대지에 건물이 하나만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연면적 하나의 건물의 바닥면 합을 연면적으로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00이고 여기가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 자 이거는 여기 A동, B동. A동은 연면적이 1500, B동은 500. 그러면 자 연면적 합계 이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합계는 2000이구나. 2000 넘게 되면 원칙적으로 여기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강화시켰죠. 원래는 4m 도로에 2m 접해야 되지만 6m 도로에 4m 접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다만 이게 공장이면 공장이란 말은 2000제곱미터 대신 3000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의 관점에서 구체적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쳐가시면 이런 내용을 기점을 하는구나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뭐가 문제될 것이냐면 건축선이라는 게 문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건축선이라는 건 왜 문제될 거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뭐를 배우는 건가? 이쪽을 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인데 개별 규제를 했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 지금 대지 했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도로에 대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사항을 지금부터 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지와 도로 관계 중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건가 보시면 요 얘기네요. 자, 우선은 요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도로다. 그럼 양쪽에 대지가 있다. 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요 A대지고 B대지다. 근데 지금 소유폭이랬죠. 이걸 소유폭이랬죠. 소유폭이 얼마냐? 4m 이상이면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이 선이 바로 뭐냐?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더라도 이걸 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넘지 말아라. 왜? 도로의 침식, 안전, 미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침식, 교통의 원활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그럼 건축선이란 말은 바로 이거 건축물이 등장하는 한계선.
근데 두 번째는 원칙이 이거지만 두 번째는 뭐가 문제될 것이냐. 여기 도로에 소유폭이 미달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다 봅시다. 이 도로 소유폭을 2m라고 생각해 봐요. 2m. 그러면 양쪽에 대지가 있다 봅시다. 10m. 가로 세로가 각각 10m라고 생각해 봅시다. 10m. 그러면 토지 면적 얼마죠? 100제곱미터잖아요. 100제곱미터. 근데 내가 요게 A 대지고 이게 B 대지인데 즉 B 대지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100이지만 대지 면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4m를 띄웠다면 1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 되겠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2m잖아요. 소유폭이. 그러면 중심선부터 각각 부족한 만큼 2분의 1씩 후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그 이 사람은 자 4m 되니까 1m 후퇴했잖아요. 그럼 여기 10m, 1m, 9m잖아. 9 곱하기 10 하니까 90제곱미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양쪽이. 그런데 문제는 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아, 이쪽에 철길이 있다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경사지가 있어서 건축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똑같이 10m, 10m인데 요 C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부터 부족한 만큼 후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2m니까 2m도 후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80제곱미터가 될 거 아닙니까? 대지 면적이. 원래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위에가 아래가. 이런 형태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럼 얘네들은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도로 모퉁이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도로 모퉁이. 자, 어떤 경우를 연상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게 도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도로가 문제될 것이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이 도로의 각 때문에 안전사고 나타날 수 있잖아요. 왜? 차량 소통이 원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걸 기점으로 등변상합비가 변이 같은 삼각형으로 잘라주면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고 원활하게 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120도 이상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이상이면 120도 이상이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겠고, 그럼 이 부분에 가각전제라 이걸 갖다 가각전제. 그래서 가각전제한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폭이 얼마인 경우 하느냐? 4m 이상서부터 8m 미만까지만 하는 것 볼 수 있어요. 조례가 정하지 않은 한 요 범위 내에서. 그러면 결국 등변상합기로 잘라줘야 소통이 원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골목길은 담장이 직각이죠. 왜 그럴까? 자르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동차 소통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왜? 4m 이상이야 자동차 통행하는 걸 기점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게 되는 거고. 다음 이제 뭐가 있냐? 얘는 대지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소유폭이 6m야. 그 이쪽이 양쪽이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그 역시 10m, 10m 하면 10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10m, 10m, 1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런 경우를 갖다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볼 때 여기는 요것이 건축선입니다.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이게 도로라고 하면 이게 건축선이겠죠. 건축선은 이 두 가지가 건축선. 근데 도시 지역에서 미관 등을 이유로 자, 자네 그거 미관 등에 있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4m 이내 4m 이내로 더 뒤로 후퇴해서 지라. 그러면 누가 있냐?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해줘요. 뭐를? 건축선을. 그러니까 합쳐봐요. 뭐라 그래요? 지정건축선. 그 지정건축선은 이미 건축선이 있잖아요. 근데도 뒤로 띄우니까 얘는 대지 면적은 포함시키지만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 면적은 포함시키지만 건물을 못 짓는다니까 건물의 높이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무슨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 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 거기 3번에 2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다음 이제 뭐가 있냐?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라는 건 그림 그려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도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건축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건축선. 그러면 건축물은 어떠한 경우도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그러면 X가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왜냐? 지표하에는 넘을 수 있어요. 지표하에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가능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도로면으로부터, 자, 어떤 면? 도로면으로부터 4.5m, 4.5m까지는 넘을 수 없지만 그 이상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어떤 경우를 쓰면 이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쪽에 건물이 있겠고, 또 이쪽에 건물을 져가지고, 자, 얘네들 갖다 연결복도를 갖다 하는 경우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5m가 넘게 돼. 무슨 면부터? 도로면부터 4.5m 넘으면 넘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건축선에 관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럼 어떠한 경우도 넘을 수 없다면 X가 된다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세요. 자, 다음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오면 제4장에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대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는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경향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가 개략적으로만 나가도 누가 뭘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종합적인 형태보다 개략적인 형태로다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시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의 구조, 재료 봅시다. 이 구조, 재료는 굳이 필요 없고 구조는 구조 안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 계산에 의한 안전이 있고 구조 협력, 그러니까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시를 위해서 구조 안전을 위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그 대상 하나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협력 얻는 건 배제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3천 지문 중에서 9번, 10번, 13번이 중요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 3층 이상 건축물, 나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단 우리가 왔을 때 표준설계 도서에 의했다든가 또는 우리가 창고, 축사, 버섯, 작물 재배사 같은 건 제외. 그 다음 지진과 문화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해야 돼요. 특히 이 문화재와 관련됐을 때는요, 오늘날 대형 박물관, 알겠죠? 이런 경우가 문제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관한 사항이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했다. 그러면 얼마를 갖다 기점을 할 수 있으면 결국 대형 박물관 같은 5,000제곱미터 이상을 갖다 기점을 하고, 자, 이거는 처마 높이, 처마 높이는 9m 이상. 경관이란 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 그걸 경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일반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13m 이상. 그러면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건축물에서 옥상 광장 그렇게 되었고, 거기면 헬리포트다, 난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5층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또는 판매, 위락시설, 주점영업 이런 경우는 화재가 날 염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옥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옥상의 광장을 둬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수가 5층 이상이다. 5층 이상이면 옥상에 광장을 둬야 돼. 그럼 옥상에 올라가면 나중에 실족살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옥상에다 난간을 설치해야 돼. 난간. 이 난간 높이는 얼마냐? 1.2m를 설치하는 겁니다. 얼마를? 1.2m를 설치해요. 또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안전 문제를 위해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축물이 있어요. 자, 이게 보니까 11층을 기점이 되는데 11층 아래를 기점으로 하니까 11층 이상 이 위에 것에 가서
합치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이더라. 11층 이상의 층이 이 바닥면적 합치니까 이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위로 다 올라가서 언제 구조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다가 헬리포터를 둬라 이거죠. 헬리포터. 헬리포터. 그러니까 이게 헬리포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평슬라브면 헬리포터를 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평슬라브가 아니고 이렇게 지붕으로 줬더라. 그럼 헬리포터를 못 두니까 그 밑에다가 뭘 갖다 하면 대피 공간을 둬라.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고, 이 대피 공간은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된다 하는 것도 또 이제 뒤에 가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건 다 실익성을 두지 않고 뭐 거실 구조, 또 창문 차면 시설 이런 게 나오는데, 차면 시설인 건 이거죠. 내가 여기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붙었어. 그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아래에 있는 사생활을 갖다 침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게 2m 이내에 있다면 바로 여기 가릴 차자 차면 시설해라.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서 차면 시설하라 이런 뜻입니다. 설치해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제2에 보면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굳이 그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이건 나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기사 아니고 공인중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제4에 보면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또 피난계단 있고, 대피공간이 있겠고, 5개 피난, 또 방해장애, 지하층, 또 용적률 이런 말이 있는데, 자, 피난안전구역만 우선 해봅시다. 자, 이 대피공간과 더불어서 피난안전구역이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은 제일 먼저 초고층 건축물. 자, 초고층 얼마를 초고층이라고 하죠? 우리는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에 대해서 피난안전구역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100층이다. 만약에 100층이다. 123층이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채굴이 짓고 있는 거. 그 이때 보면 여기에 30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뭘 두느냐? 바로 피난안전구역을 둬라. 피난안전구역을 줘라.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피난안전구역을 둬서 언제든지 대형 화재 사고나 그런 거에 의해서 피난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준초고층 50층 초고층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30층 이상이지만 50층이 아닌 그걸 준초고층이라 그래요. 그건 준초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건물의 층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건축물이 이것이 40층이다. 그럼 40층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층수의 절반, 즉 20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층 사이에다가 여기다 사이에다가 위에 두든 아래 두든 피난안전구역을 둬라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자, 이걸 갖다가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 그럼 피난안전구역은 저 대피공간과 더불어서 용적률 산정 시 제외가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건 쭉 넘어가세요. 그 자체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없겠고. 다만 이제 2번에 보면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화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대형 인사사고로 이루어짐을 방지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A시설군,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했죠. A시설군과 B시설군을 건축물을 함께 지면 아주 대형 인사사고로 이루어질까봐, 대형 인사사고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까봐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여기 있는 이거랑,
자, 이걸 갖다 보면 이제 뭐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은 이제 아동 관련과 노인 복지시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장례식장, 공동주택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류 공장에서는 위험 공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살짝 응용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의료시설을 얘기한 거고, 이건 노유자시설을 얘기한 거고, 자, 이거는 공동주택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장례식장을 얘기했어요. 자, 그거 여기 위험시설군에 있는 얘들, 위험시설이니까 화재 문제가 되겠죠. 그럼 대형 인사사고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왔을 때 위락시설, 위험시설, 공장, 정비공장, 이걸 함께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지만, 얘는 함께 해줄 수 없지만, 완화가 있겠고, 강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화가 있겠고, 강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완화는 어떤 경우에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 본다면요. 여기 봐요. 이 공동주택하고요. 공동주택하고 공장 중에 기숙사는 같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숙사와 공장 같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완화시켜 준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뭐가 볼 수 있냐면 이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중에서 소음이나 기타 화재 예방을 차단시켰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특별건축구역 같은 데는 건물을 다양하게 질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화시키는 것은 뭐가 있느냐? 노유자 시설 및 노인,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 있죠. 그거랑 또 판매 시설 중 도소매 시설을 같이 줘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가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그거와 일종 근생 중에 조산원, 또 우리가 갔을 때 산후조리원, 이종 근생에 있는 고시원, 알겠죠? 그러면 특히 고시원을 이들과 같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 고시원, 얼마 전도 모 지역에 그 고시원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원룸 형태가 됐던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을 갖다 배제하기 위해서 강화시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 그걸 봤을 때 일반적인 그 형태 있는 것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냐면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은 뭐에 대한 대상이냐 그랬을 때 개별 규제 중에서 규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다음 강좌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